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핀출 문제,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장 공통사항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전력계통에서 일부가 전기적으로 분리되었다라고 하면은 정전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계통의 일부가 정전이 되었지만은 이 전력계통과 연결이 된 분산형 전원에서, 분산형 전원은 여러 가지가 있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부터 이제 역송전이 되는 전력이 존재하는 거죠. 전력이 계통의 선로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현상을 단독 운전이라고 한다. 물론 이 분산형 전원에서 이제 인버터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변환 장치에 이런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이 있어서 계통의 정전 시 0.5초 이내로 전력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운전이다. 1번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제2차 접근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수평거리로 몇 메타로 접근을 하는 것을 말하느냐. 그래서 제1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에서 1차 접근 상태는 지지물의 높이, 수평거리로 H메타 이내로 접근하는 상태를 말한다. 2차 접근 상태는 수평거리로 3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2차 접근 상태다라고 했으니까 3m니까 4번이 답이죠. 다음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곳에 다소 낯설 수가 있습니다. 다소 낯설 수가 있는데 문제에 답이 있죠. 그래서 급전 조작을 하는 곳 했으니까 급전소겠죠. 그래서 급전소, 발전소, 발전을 하는 쪽을 말하고, 변전소, 전력을 전압을 변경을 하고는 높이거나 낮추고, 개폐소, 이제 스위치 장치를 운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급전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급전 조작은 급전소에서 시행을 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조상설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알맞는 것은, 조상설비는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다루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전력공학에서도 언급을 하고 2차적으로서는 전기, 기계 과목에서도 언급이 되죠. 그래서 조상설비는 무효 전력을 조정한다. 조정해서 결국은 선로 전압을 일정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회전기기형과 정지형이 있죠. 정지형. 그래서 회전기기형으로는 동기조상기가 있고, 정지형으로는 블로 리액터라든가 직렬 캐패시턴스와 같은 것들을 있죠.
그래서 무효 전력을 조정해서 조정하는 전기 기계 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압의 구분에서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세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저압, 고압, 특고압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된다. 맞습니다. 저압은 1kV, 직류 1kV 이하, 교류 1.5kV 이하입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직류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에서 2번이 답이죠. 그리고 고압은 저압을 초과하는 7kV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압을 초과하는 7kV, 자, AC는 그래서 1kV 초과, DC는 1.5kV 초과하는 전압에서 7kV까지가 고압이더라. 자, 그리고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전압. 맞습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답이었죠. 다음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용 전압이 고압인 전로의 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은, 그래서 고압 케이블이 아닌 경우죠. 교합 케이블에서 일반적으로 저압 케이블이다, 고압 케이블이다, 특고압 케이블은 내부 도체의 사용 전압으로 구분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고압인 경우에는 연피, 알루미늄 P 케이블이 있고, 외장으로는 클로로펜, 비닐 외장, 클로로펜, 비닐,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저독, 난연, 폴리, 올레핀 외장 케이블, 자, 그리고 콤바인드 덕트에서 CD 케이블이죠. CD 케이블. 네 가지 종류가 전형적인 이제 고압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MI 케이블은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이거 저압 전용 케이블이죠. 저압 전용 케이블 해서 6번은 답,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 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간 및 전선 심선 상호 간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에, 그래서 누설 전류 IG는 IN 최대 공급 전압 곱하기 2000분의 1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 중복해서 출제가 되는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럼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로의 절연 원칙에 따라서 대주로부터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반드시 절연해야 되는 것과 절연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었죠. 절연하지 못하는 곳은 접지공사의 접지점이었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은 절연하지 못하는 곳이죠. 그래서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절연을 하지 못하죠.
저압 가공 전선로에 접속이 되는 변압기는 절연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용 변압기도 절연을 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 3번은 절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누설 전류는 몇 mA 이하이냐. 그래서 절연저항 자체가 정전이 불가한 곳이에요. 정전이 불가한 곳은 절연저항 측정도 불가합니다. 측정도 불가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서 누설 전류가 1mA 이하일 경우에는 여기서 적정하다고 판정을 하죠. 적정 판정을 한다 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 사용 전압에 대한 최대 공급 전압으로 누설 전류를 환산하는 경우에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누설 전류로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22.9kV인 3상4선식 다중접지 방식의 지중 전선로에서 절연 내력 시험을 직류로 한다고 했습니다. 22.9kV 다중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이다. 그리고 DC 시험 전압을 구하세요 라는 두 가지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25kV 이하의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인 경우에가 시험 전압이 0.92배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2.9kV는 21.068kV인데 얘가 답이냐? 그럼 2번이 답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DC 시험 전압은 이 AC 시험 전압의 2배가 되니까 42.136kV. 그래서 10번은 주의해야 되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154kV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요 154kV가 되겠습니다. 154kV는 어때요? 그래서 170kV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0.64배가 되겠죠. 0.72배에 비해서 0.72배, 0.64배는 170kV를 초과할 때 170kV를 초과하진 60kV 이상에서 170kV 이하가 되는 경우에서는 0.72배가 시험 전압이죠. 그래서 곱하기 0.72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110.88kV. 그래서 시험 전압을 어때요? 각 접지 방식별로 기억을 하셔도 좋고 또는 사용 전압별 시험 전압을 기억을 하셔도 좋겠죠. 다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죠.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한다 해서 110.88에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기, 회전변류기는 제외합니다. 절연 내력시험 시 시험 전압은 어디에 인가해야 되느냐. 그래서 회전기기는 시험 전압은 권선과 대지간, 대지가 외함이죠. 외함에서 대지간의 시험 전압을 인가를 해서 회전기기는 7kV 이하인 경우에는 1.5배, 그리고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5배의 시험 전압이죠. 시험 전압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선과 대지 간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10분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발전기, 전동기 등 회전기기의 절연 내력은 규정된 시험 전압을 권선과 대지 간에 계속해서 몇 분간 가하는 시험이냐. 그래서 10분간이죠. 10분간 가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기억을 시험 시간이죠. 시험 시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 시험 시간입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지만은 권선과 대지 간 여기서 시험 전압을 인가하는 곳이죠. 인가하는 곳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하고자 하는데 시험 전압은요 회전기기예요. 그래서 7kV 이하가 되는 회전기기는 사용 전압의 1.5배죠. 곱하기 1.5배가 되는데 220 곱하기 1.5배 하면은 여기서 220 하면은 340V가 되나요? 110이니까 210 플러스 반이면 110이니까 330이네요. 330V는 500V보다 작아서 그래서 시험 전압은 500V가 되겠죠. 왜? 500V가 최소 시험 전압이다. 그래서 500V. 자, 이 14번 문제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실수해서 안 되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경우에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이것도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 이렇게 대지가 외함 어느 정도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야 되느냐 그리고 연속 10분간 그래서 자꾸 보니까 기억이 되시죠? 그래서 연료전지와 태양전지는 시험 문제에 많이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직류 전압은 1.5배, 1.5배 그리고 교류 전압은 1배죠.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직류 전압 그리고 1배의 교류 전압 DC는 1.5배, AC는요 1배의 교류 전압으로 시험을 한다. 뭐가? 연료 전지와 태양 전지는요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170kV를 넘는 권선 성형 결선으로서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접속하고 또 그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170kV를 넘는 경우에서는 0.64배죠. 그래서 직접 접지하는 경우에 60kV에서 60kV를 초과하고 170kV 이하가 될 때는 0.72배
그리고 두 번째 17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64배. 그럼 실제적으로 60kV를 초과하고 170kV 이하가 되는 이 실제 전압은 154죠. 154kV. 자, 17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 4, 5kV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기설비 규정에서 접지 시스템의 시설의 종류예요. 시설의 종류. 종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공통접지, 통합접지, 단독접지, 그다음에 개통접지. 자, 개통접지는 접지 시설의 구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시설의 종류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되겠습니다. 단독접지는 각 수용 장소 혹은 설비에마다 별도로 시행하는 접지 방식. 공통접지는 저압, 고압, 특고압을 같이 붙여서 접지하는 방법. 통합접지는 전원 설비 접지, 통신 설비 접지, 필의 설비 접지를 공통으로 시행하는 접지를 말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하는 접지극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접지극을 어떤 곳에 접지극을 사용해야 되냐, 어떤 것을 접지극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중해 금속 구조물 맞습니다. 토양에 매설이 되어 있는 기초 접지극 맞죠? 혹은 에서 콘크리트에 매설 콘크리트에 용접이 되어 있는 그래서 금속체도 가능하죠. 용접이 되어 있는 기초 접지극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 케이블을 금속 외장, 금속 피복도 가능하고 대지에 매설이 되어 있는 콘크리트 용접 금속체 이 부분이죠. 그런데 강화 콘크리트는 제외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접지 시스템에 사용하는 접지 도체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으며 철주 기타 금속체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 접지극을 철주 밑면에서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 이 철주 아래에다가 0.3m를 매설하거나 혹은 이 철주와 1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몇 메타 금속체로부터 몇 메타 이상 이격해서 매설해야 되느냐. 그래서 1m가 답이 되겠죠. 19번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중해 매설이 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 저항 값이 최대 몇 옴 이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체 수도 관로를 각종 접지 공사에 접지극으로 활용할 수 있냐. 3옴이죠. 3옴 이하의 자, 이 예외 규정을 본다면은 수도관의 직경이 75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분기하는 분기 수도관의 직경이 75mm 이하인 경우는 분기점에서
5m 이내에, 자, 이내에 접지 도체를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단서 저항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접지 저항이 2옴 이하 시는 제외 5m를 초과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기억을, 왜? 3옴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이런 규정도 붙여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중해 매설된 금속재 수도 관로는 각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수도 관로는 3옴 이하이면 사용이 되는데 이 세부 규정을 또 가지고 있죠. 보겠습니다. 안찌름이 75mm 이상이고 전기 저항값이 3옴 이사, 이것을 이건 아주 전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 관로가 되겠죠. 안찌름이 75mm 이상이고 전기 저항이 2옴 이하일 때는 물론 이거는 언급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 안찌름이 75옴 이상인 금속재 수도 관론에서 분기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찌름이 50mm로 수도관의 길이가 6m이고 전기 저항이 3옴인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m 자,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안찌름이 75mm 이상인 금속재 수도관으로서 분기한 안찌름 30mm의 수도관 길이가 5m 이내이고 전기 저항이 3옴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1번 답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큰 고장 전류가 구리 소재의 접지 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에, 이게 조건이죠. 접지 도체를 통하여 큰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에 최소 단면적은 6스퀘어죠. 6스퀘어 구리 6스퀘어, 철은요 50스퀘어죠. 50스퀘어 이상, 또 6스퀘어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접지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접지 도체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접지 도체의 어느 부분까지 합성 수도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과 강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몰드 등으로 보호해야 되느냐 해서 지하 70.75m부터 지상 2m까지가 해당이 되겠죠.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m 부분까지 해서 23번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접지 도체에 피레 시스템이 접속이 되는 경우에 접지 도체가 구리 도체일 때 접지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자, 이 접지극을 통하여 큰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에 최소 규격은 6스퀘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접지 시스템이 연결이 될 경우에 피레 시스템이 연결이 될 경우에는 16스퀘어죠. 그래서 3번 16스퀘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공통접지 공사 적용 시 선도체 단면적이 16스퀘어인 경우 보호도체에 적합한 단면적은 몇 스퀘어인가? 자, 그래서 보호도체의 단면적이죠.
번째 규정에서 16 스퀘어보다가 보호도체가 이하인 경우, 두 번째 16을 초과하고 35 스퀘어 이하인 경우, 세 번째 35 스퀘어를 초과하는 경우에 16 스퀘어보다가 작은 경우에는 같죠. 그리고 16 스퀘어 2분의 S 단 보호 도체의 재질과 선도체의 재질이 같을 경우에, 자, 요게 기준입니다. 다를 경우에는 다시 또 계수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같을 경우를 주어집니다. 자, 16 스퀘어다 그러면 1번에 해당이 되겠죠. 16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번. 16 스퀘어 이하일 경우에 선도체와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같게 한다. 여기서 이걸 경우에는 16 스퀘어 이하일 때는 같게 한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주택 등 저압 수용 장소에서 고정 전기 설비의 TNCS 접지 방식으로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 펜 도체가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경우에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16 스퀘어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16 스퀘어. 구리는요 10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10 스퀘어, 알루미늄은 16 스퀘어 이상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고압척 전로의 한 선의 지락 전류가 4A일 때 일반적인 경우 접지 저항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죠. 저항일 때 R은요 IG분의 1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4분의 150 하면은 약 37.5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기설비의 접지 계통과 건축물의 필요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낙뢰 등 과전압으로 의한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것은 통합접지인 경우에 전원설비접지, 통신설비 접지, 필요 시스템 접지가 같이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전원 쪽에 낙뢰가 발생을 하면은 접지가 같기 때문에 통신설비 쪽으로도 거꾸로 유도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되는 이 이상전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지 보호장치 SPT를 설치해야 되겠죠. 서지 보호 장치. 그래서 이상 전압은 땅으로 방전을 시키는 이런 장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3번이 답이죠. 자, 다음 2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용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면은 외함의 접지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누전 차단기의 정격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은 ELB 누전 차단기의 정격 규정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30mA의 전격 감도 전류 이하가 되겠고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이죠. 그래서 30mA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에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중에서 외함의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예요.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사용 전류가 직류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이고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하 동작 시간이 0.03초 전류 동작형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시설되는 경우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함이 없는 계기용 변성기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철대 및 외함 주위에 적당한 절연체를 설치한 경우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번 문제는 이제 오타로 보셔야 돼요. 오타로, 자, 이 15mA가 예를 들어서 45mA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답이 됩니다. 교재는 답이 2번으로 처리가 되고 있죠. 예, 2번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5자로 인해서 답 범위 안으로 오히려 들어온다 해서 1이 4자가 된다면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ELB의 규격이 30mA의 이제 전격 감도 전류, 근육이 경직이 되는 이런 전류가 되겠습니다. 인체를 통해서 땅으로 대주로 전류가 흘렀을 때 근육의 경직을 강한 경직을 발초래시키는 이 전류가 전격 감도 전류입니다. 자, 그래서 30mA의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에 전류 동작형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동작형에 물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죠.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격 감도 전류가 15mA의 0.03초의 전류 동작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은 원래대로라면 물기가 있는 장소에 규정이 되겠죠. 규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접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준이 더 낮은 경우니까 생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자로 이게 45mA란다면은 30번은 2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3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피레 시스템에서 돌침, 수평도체, 매시도체의 요소 중에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한 형식으로 시설하는 시스템은 다음 중 어떤 부위이겠느냐? 수레부 시스템이죠. 수레부 시스템에서 돌침, 그리고 수평도체, 매시도체. 돌침 부분이 일반적인 피레침을 말하죠. 일반적인 피레침 형태. 자, 이것을 이제 각도법이라고 하죠. 각도법에서 45도 일반적인 보호각이 45도, 60도는 이제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60도, 뭐 이렇게 참고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법.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피레침에서 피레침의 보호각이죠. 이렇게 봐서 이 보호각의 각도가 45도에서 60도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평도체는 건물의 주변에서 이렇게
도체를 사용한 것을 수평 도체가 되겠습니다. 메시형 도체는 거물 형태로 이런 거물 형태로 해서 이 면적이 큰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것이 메시 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 도체는 전혀 자 1등급 그래서 10 by 10, 15 by 15 그리고 20 by 20 메시를 사용하고 있죠. 가로 세로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은 2번 수레부 시스템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1장 공통사항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